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임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에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 듣고 싶은지 질문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초임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임교사 때는 어땠는지, 초임교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초임교사 때는 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초임교사이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되게 좀 자신감이 사실 좀 없었어요. 왜냐면 잘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임 시절을 그렇게 좀 쭈구리처럼 조용히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 8년차가 되니까 내가 다시 초임 교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좀 미움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예쁨까지 받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미움받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초임 교사면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일을 하거나 이제 뭔가 심부름 갈 일이 있거나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그럴 때 제가 할게요,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선배 선생님들이 먼저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눈치를 빨리 봐가지고 후딱 가가지고 그 물건을 갖고 온다거나 뭔가를 나눠줘야 되거나 이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먼저 움직이고 갖다 드리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유치원 교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은 좀 진짜 MZ스럽다고, 이제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은 대부분 공동 일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그리고 좀 되게 개인주의고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행사를 다 같이 준비를 할 때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힘든 거 있으면 뒤로 빠져 있는다던가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보진 않았는데 소수의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다 소문나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어딘가로 이직할 때도 정말 불리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내 이미지와 평판이 나빠지면 소문이 나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이 세계가 넓지는 않아요. 한 달이 걸쳐서 이 기간에 내 친구 있고, 한 달이 걸치면 다른 유치원에 내 친구 있고, 한 달이 걸치면 또 지인 있고,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때 그 유치원에서 평판이 나쁘게 찍히고 이미지가 나쁘면 정말 진짜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B 유치원으로 이직을 할 거야. 그래서 B 유치원에 이력서를 넣었어. 근데 내가 A 유치원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B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의 친구가 A 유치원에서 일을 해. 그럼 연락해요. 야, 우리 유치원에 이 철수 선생님이라고 이력서 들어왔는데 이 선생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A 유치원에서 나와 함께 있던 선생님은 나를 알잖아요. 아, 이 사람 공동 일할 때 참여도 안 하고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약간 뽑지 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해봤기도 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 같이 조화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해도 미움받진 않거든요. 아마 선생님들은 모두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성인데요. 제가 초임 때는 매주 화요일인가? 마다 연령별로 회의를 했어요. 저희 연령은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연령별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뭐 4명이서 모여가지고 연령별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뭘 알고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고, 사실 그 회의 속에서의 저의 역할은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그걸 이해하기도 되게 급급했고, 그리고 회의 끝나면 항상 꼭 물어봤어요. 누군가의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한다거나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회의가 끝나면 꼭 어떠한 선생님을 붙잡고 물어봤고, 회의를 할 때 사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처럼 꿀꿀이처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속 얘기라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지금 머릿속에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한 건지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건지가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의견이나 이야기가 묵살되더라도 속 얘기라도 일단 던져야 돼요. 아니면 그 회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사해 오거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띠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초임교사이다 보니까 초임교사가 한 의견이나 이야기가 반영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얘가 뭐 노력을 했구나, 그래도 좀 이렇게 알아오고 열심히 하는 노력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키는 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경력자 선생님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내가 선생님의 의견을 99%는 반영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게 보여지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선생님이 시킨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부당한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부당한 걸 시키나? 부당한 걸 시키진 않잖아요. 그냥 이제 행사 준비를 할 때 만들어야 되는 게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랜드 하나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가랜드라도 정말 예쁜 프레임이나 예쁜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배 선생님들이 초임 선생님들한테 시키는 건
선배 선생님들이 하는 일에 되게 적은 양을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도해보고 계속 물어가 보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물어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 습기도 별로 없고 소심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많이 물어보면 막 좀 민폐를 끼친 것 같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사실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실습 선생님들도 몇몇 이렇게 받아보고 해보니까 좀 많이 물어보고 어떠한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예쁨 받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교사 생활의 시작이실 텐데 엄청 떨리실 거예요. 그래도 막상 던져지시면 잘하실 거예요. 저도 엄청 떨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잘하고 싶어가지고 피아노 학원도 끊어가지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저는 이제 5세를 맡았었어요. 초임 때. 이제 새학기 되기 전에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로봇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좀 집에서 그런 발달 특성,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상담 예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안녕!